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요. 이 킥보드가 사람을 치고 다니고 또 불도 내고 있어서 민폐덩어리다. 그래서 시민의 75% 정도가 전동 킥보드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쭉 봤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자주 마주치고 길거리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이런 킥보드, 이 개인형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킥보드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킥고잉이라는 데도 있고, 싱싱, 뭐 라임, 그 다음에 빔, 스윙, 뭐 고고싱 보셨어요? 킥보드의 브랜드 네임들을 거기에 일레크, 그 다음에 플로워드, 뭐 지쿠, 알파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킥보드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막 이렇게 잘 정리가 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디를 보면은 그야말로 사람들 다니는데 너무 불편하게 도로 인도 한가운데 뭐 그냥 널브러져 있어 가지고 아주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걸 한번 옆으로 좀 치워 놓으려고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그 훔쳐가는 사람인 것처럼 소리도 나고 그래서 잘 손을 대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서 시민들이 좀 저거 좀 없으면 안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킥보드 같은 신사업이 우리 사회에 이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반대하는 여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이 신사업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개인형 이동수단이 우리한테 편리함을 확실히 줍니다. 우선은 짧은 거리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대중교통에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거를 보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도 이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초기 구매 비용에 비하면은 유지비가 저렴하죠. 그 다음에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또 부담 비용도 적습니다. 1,000원인가 내든가, 아니면 몇천 원, 5,000원 내면은 몇 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비용 부담이 적은 것도 확실히 유리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인 것도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적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셈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교통체증이 없으니까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 지하철 타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킥보드를 이용하면 빨리 제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서비스, PMS라고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가 공유 서비스로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배터리 충전소와 그 정류장 기반의 어떤 킥보드가 있고, 자전거 있죠? 전기 자전거 대여 서비스,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서비스가 PMS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IoT하고 GPS 기술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앱으로 기기를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실시간에 어떤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정책과 연결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킥보드, 소위 말해서 PMS를 우리가 이용할 적에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보행자들하고 충돌하는 그런 어떤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도로가 따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도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하고 자꾸 부닥치게 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인도에서의 혼잡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규제가 있는데, 이런저런 규제를 국회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재활용 문제, 이거는 지금 모빌리티에서는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배터리의 재활용에 대한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 또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형 모빌리티를 이용할 때 앞으로는 도로 설계를 조금 더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스마트 시티를 구현할 때 이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여기에 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노력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하면은 물론 운전자가 있으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율주행 기술을 좀 더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빌리티가 계속해서 이어지려고 그러면 좀 더 지속 가능한 어떤 이동 수단으로서 인식이 시민들한테 돼야 될 텐데, 지난주에 신문 보도에 의하면 너무 인식이 안 좋습니다. 저도 그 안에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안전교육 시켜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서비스의 접근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대여하는 거라든가 뭐 충전하는 거에 대한 인프라를 좀 더 넓은 지역에 제공해서 사용성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서울에서 중심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텐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조금 더 확장성 있게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 또한 아마 좀 개발을 해서 뭐 이용자가 데이터를 계속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어떤 킥보드를 써봤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매번 가더라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에 갖다 놓고 그럼 있으면 항상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마음이 편한 걸 찾죠. 지금 뭐 우리 음식 다 배달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동에 대한 것도 편리함을 확실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형 이동 시스템과 서비스, 이런 것들, 킥보드를 이용한 서비스들이 좀 더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오픈 이노베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